안녕하세요. 성순이 TV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연과 더불어 환상적 시공간을 재탄생하는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강렬한 색과 도형적 이미지를 상징화하면서 그림을 표현해 봤잖아요. 이번 시간도 똑같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하는 생각, 의구심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물을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볼 때 저 풍경 속에서 내가 뭘 찾아낼 수 있을까? 저 풍경을 내가 내 캠퍼스 위에 올린다면은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도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사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회화가 1차적으로 시각예술의 어떤 범주에 속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좀 감안해 보면 시각적 강렬함을 지향하는 그런 이제 작품을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도 좀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열정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인 색깔을 작가가 그림 속에 이제 그대로 배워서 이제 나타내 보는 그런 거거든요. 작가 자신이 이제 빚어내는 그 비현실 같은 그런 현실 속에 환상적이거나 몽환적인 그런 느낌들이 시시각각으로 이제 이렇게 표출을 해보고 그러면 그 표출이 내가 작가가 생각하는 나와 이 그림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공통점 작가는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직접 딱 그 사물을 이렇게 딱 그린다기보다는 작가 자신이 스스로가 어떤 즉흥적인 거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삶의 환상들이 복합되어서 화면 속에 나타내보는 어떤 그런 기법인 거예요. 마치 이제 이런 기법을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동양 회화의 문인화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이적인 것과도 상통한다고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문인화라 그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인들이 여가 선용을 해서 그런 그림을 이제 지칭하지요. 단순히 그 문인의 여가 선용의 그림이 이제 아니라 지금 이 그림은 작가의 심의를 자연 속의 사물에 어탁해서 표현한 사이화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사이화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이화란 그림에서 사물의 형태보다는 그 내용이나 정신에 치중해서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제 그림 속에서 이와 같은 사이적인 표현을 자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연과 그 자연 속에 속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세밀하고 디테일해야 될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예술가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듯한 그런 사물들을 작가인 저는 이제 각별한 관심과 또 애정의 눈으로 이제 관찰해 보기도 하거든요. 딱히 뭐 예술가적 시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찮은 어떤 미물의 존재에게도 영속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따뜻함에서 오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시선이 빚어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평범하거나 보잘것없는 것들도 모두가 저마다의 존재 이유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존재 이유가 꼭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존재케 하는 그런 각자의 구성원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자연의 미세한 그런 세계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상징화하는데 작가인 저는 모든 동력의 시초가 아마 거기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지금 그리는 이 자연, 그리고 제가 상징화시켜낸 나무, 꽃, 이런 것들이 저만의 합법의 무기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변할 수 없는 범우주적인 생명 준시의 가치와 어떤 자연 친화적인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색감의 따뜻함을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면을 분할을 하고 또 그 분할된 곳에 따뜻한 색감을 서로 나눠서 넣어보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이런 나무도 나무의 꽃도 이렇게 이제 그려보고, 그래서 자연과 그 자연 속에 속한 사물들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면요, 가끔 제 눈에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예술가들이 이제 눈여겨 이렇게 보지 못한 어떤 그런 것도 어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보면 그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캠퍼스를 통해서 떠다니는 어떤 공간 속에, 그런 공간 속에 있는 여행을 이 캠퍼스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옮기면서 내가 어떤 이 캠퍼스 속에 내 꿈이 기다려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 이제 캠퍼스 속으로 떠나는 지금 여행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행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따뜻함, 그런 따뜻한 응시 같은 눈빛을 이렇게 상기를 해보면 여유, 그리고 그 여유가 가져다 주는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런 여유나 가치를 같이 기대해 보고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면과 면을 분할을 하면서요, 이 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그 분할되어 있는 그 속이 또 하나의 자연의 공간이 되고, 그 공간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입자를 그냥 넓게 표현하기도 하고 작게 점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환상적인 시 공간을 재탄생시키고, 그런 작품의 이제 연속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단순하게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얼마나 생각을 저렇게 넓은 들판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하면서 이 자연을 함축적으로 이 속에 표현을 할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 속에 있는 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그 속에서 메시지라는 게 또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세 어떤 미술에서 보면은 그 메시지를 사람하고 신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 메시지 전달이 새가
하얀 새가 그런 역할을 해준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림 속에 하얀 새를 그려서 여러분들과 저하고 지금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한테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이 새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새도 2마리 제가 그려봤고요. 어릴 때 상상하던 그 하늘 속의 구름, 그런 동글동글하게 지나다니는 그런 구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 속에서 어린 동심의 세계도 우리가 이제 느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작품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제 유튜브 보시면서 좋은 느낌 많이 가져가시기를 빌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런 표시 그것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행복한 마음 가득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